2020년 1월 13일 최면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 목포, 지역구가 목포죠.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격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저격수라는 사람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박지원 의원의 낙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어제 이제 드디어, 지금 사실 선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에 본인이 뭘 하겠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낙선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뛰겠다. 이런 얘기인데, 낙선을 위해서 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배종호 전 KBS 기자, 지금 현장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배종호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배종호 전 기자가 정말 공천을 받는다면 본인이 지원 유세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배종호 전 기자가 민주당 후보로 목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은 대한신당 아닙니까 현재? 근데 대한신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대한신당이 그대로 그때까지 있다면 대한신당의 공천을 받고, 이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과연 박지원 의원은 목포에서 수성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관심입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목포에 가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8년 총선 때 박지원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니까 목포로 내려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그때 목포에서 DJ의 마지막 비서실장, 목포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목포 유권자들도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무소속인 박지원 의원한테 표를 몰아줬죠. 참 드문 일인데 무소속이면서도 무려 53.6%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역시 DJ의 후광이다. 목포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에 4년 뒤에는 또 민주통합당이야 이제 지금 현재인 민주당 전신인데, 이 공천을 받으니까 지지율이 훨씬 뜁니다. 72.2%. 압도적 지지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70%가 넘는 지지는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자기 지지자 외에 다른 지지자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게 7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이라는, 그러니까 박지원 개인의,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박지원 개인의 네임밸류, 이름에다가 거기다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의 간판까지도 결합이 되니까 무려 71%가 넘는 그런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2016년 이제 지난 총선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해서 56.4%. 이것도 당시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죠. 근데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지원 의원의 지지율이 예전만치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DJ가 서거한 지도 꽤 됐고 타계한 지도 꽤 됐고,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이미지, 이거는 이제 점점 퇴색돼 가는 것이죠. 왜냐면 젊은 층은 벌써 그냥 옛날에 DJ가 있었대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색돼 가면서 박지원 의원의 지역 내에서의 인기도, 또 박지원 의원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퇴색돼 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다. 지금 나이가 78세입니다. 78세. 잘 아시지만. 그래서 만약에 올해 총선에 당선된다면 80이 넘어서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는, 참으로 드문 그런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에는 상징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방송 활동 정말 왕성하게 하고 있죠. 이래서 이제 당락 여부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나오는 거는 틀림없고. 그리고 지금 근데
호남에서는 지금 그 대한신당의 인기는 뭐 별로 없습니다. 없고 민주당의 인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호남에서는 압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이 아닌 정당의 박지원 의원이 과연 수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박지원 의원 21.9, 윤소화 정의당 의원이죠. 정의당의 비례대표인데, 윤소화 의원이 이제 고향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출마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표밭을 갈고 있는데 19.5%. 이거는 뭐 거의 그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는 아직 단일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아마 경선을 거칠 가능성도 있고, 뭐 김홍걸 씨, DJ의 그 삼남이죠. 삼남인 김호 셋째 아들인 김홍걸 씨를 거기에 공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는 김홍걸 씨는 이제 이 여론조사에 넣지는 않고 있는데, 김원기 전 정무부 시장 있었습니다. 김원기 전 정무부 시장. 이 사람이 11.4. 그 다음에 우기종, 이 사람도 전 정무부지사, 전남 정무부지사. 이 사람은 10.9. 배종호 전 KBS 기자, KBS 뉴욕 특파원 전, 이 사람은 9.5.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민주당인데, 이 세 사람이 다 오차범위 냅니다. 혼전 상황. 누가 뭐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전에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광주 MBC와 뉴시스 무등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 여기에서 박지원 의원이 28.8%, 윤소화 의원이 17.7%,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김원기 씨가 8.2, 우기종 씨가 7.4, 배종호 씨가 5.9. 이래서 여기서도 이 셋은 혼전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로서 누가 적합하냐, 후보 적합도라는 것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도 이 김원기, 우기종, 배종호 이 세 사람은 혼전입니다. 혼전.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나와도 뭐 표가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박지원 의원이 현재는 28.8%니까 뭐 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한 거의 4배 정도가 앞서 있죠. 4배 정도. 그런데 이것은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역시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 자체가 그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민주당 거기 예비 후보로서 현장에서 뛰면 누구나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50% 넘을까 말까 합니다. 아는 사람이, 인지도가, 지지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린다는 것이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는 것이죠. 방송에 한번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지금 뭐 혼전이니까 누가 적합한지.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홍걸 씨를 민주당에서 공천을 한다면 이 세 사람을 제끼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만약에 이제 경선에 참여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세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김홍걸 씨 표를 약간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 조직을 관리해 왔으니까 그동안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박지원 의원한테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민주당 조직이 조금이라도 갈라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제끼고 김홍걸 씨를 출마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출마를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김홍걸, 윤소화, 박지원 이 세 사람이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박지원 의원이 만만치는 않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박지원 의원의 지지도, 인기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목포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이리저리 좀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너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후배들한테. 지금 78세면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 80 넘어서까지 국회의원 하는데 그게 돼?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거기에서 우선
넘어야 할 산, 첫 번째, 민주당 후보를 넘어야 하고요. 민주당 후보. 근데 민주당 후보는 지금 누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만약에 김홍걸 씨가 내려가면, 제 그냥 추정컨대는 제일 강적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신당 지지율, 거기 뭐 미미합니다. 5%도 안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바로 지난 금요일 1월 10일 발표된 것을 보면 광주 전라 지역에서 69%입니다. 69%. 제가 말씀드렸죠. 70% 넘으면 밖에 나가보면 전부 자기 지지자로 착각할 정도라고. 69%입니다. 지금 목포에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69%라는 것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이것도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보면 69%다. 무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뭐 이제 그렇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문 대통령이 가서 손들어주는 사람이 목포에서 당선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율이다. 이 지지율을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지 않죠. 박지원 의원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그 어마어마한 지지 목포 지역에서 그걸 업고 나오는 후보가 있을 테니까 그게 김홍걸 씨든 아니면 배종호 전 기자든 누구든 간에 있을 테니까 그걸 박지원 의원이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더 생겼다. 그게 바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다. 손혜원 의원이 누굽니까?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야 정수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의 분신이다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알려져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그것도 또한 박지원 의원이 극복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됐다. 근데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왜 이렇게 박지원 의원하고 앙숙이 되냐. 사실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을 때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감쌌습니다. 왜 감쌌느냐? 그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그랬을 때가 아마 대개 거기에 투자를 한두 채 정도 했다. 뭐 요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박지원 의원이 뭐 그 정도는 목포 구도심 살리기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뭐 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그 무슨 연구소 이름 그다음에 보좌관 어쩌고 해서 한 거의 30채 가까운 집을 샀다. 이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부터 박지원 의원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내가 낙선시키겠다. 왜 그러냐면 목포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인기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기든 어떻든 여하튼 구도심을 살린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나 김정숙 여사 분신이다 그러고서 다니면 그것도 굉장히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한 두어 달 뒤면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될 텐데 한 달 반이나 뭐 이쯤 되면 확정이 될 텐데 그때부터 손혜원 의원이 거기서 손혜원 의원은 서울 마포에서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가서 살면서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 유세를 하고 다니면 이것 또한 박지원 의원으로부터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세 가지 자기한테 불리한 요소를 지금 박지원 의원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가 바로 목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손혜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더불어서 드디어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정말 목포를 이번에는 수상할 수 있을까? 과거보다 많이 지지율이 떨어진 박지원 의원이 이런 관심 지역구가 되어가고 있다, 목포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더욱더 관심 지역이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정말 김홍걸 씨까지 민주당이 전략공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목포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박지원 의원이라는 명성, 김홍걸 씨라는 상징성,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은 뭐 호불호가 워낙 명확한 사람이니까, 그 손혜원 의원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친문 핵심 지지자들은 또 상당히 좋아하니까 그 사람, 그 호불호가 명확한 손혜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요소들이 다 해서 흥행 요소를 갖추고 있는 데가 바로 목포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목포가 꽤 관심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박지원 의원이 수성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 그거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가 누군가가 된다면 이제 되겠죠. 누군가가 뭐 김홍걸 씨든 아니면 뭐 배종호 전 기자든 누구든 한 사람이 될 텐데 그 사람이 되면 박지원 의원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O냐 X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번에는 박지원 의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박지원 시대가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아마 윤소하 의원, 박지원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